판단도를 뒤흔든 불길한 조짐이 북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에 주목하고 있으며 두만국의 미래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 강력한 사명을 지닌 누군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금기시되어 왔고 그 안에는 감춰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마침내 그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평온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정고의 종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묵살된 이야기들, 북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신호들, 점점 강해지는 긴장감,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7월 20일, 많은 사람들이 이 날짜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혹은 영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부 예언 연구자들과 영적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드리며 지금이야말로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계시가 우리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면 댓글로 가장 임상 깊은 부분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날짜든 예언의 내용이든 혹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직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해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매 영상마다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서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심해에 의해 끌려 나오듯이요. 수백 년 전 잊힌 수도원의 고요함 속에 말보다 깊은 의미를 담은 고문서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순환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순환은 단순한 정계나 영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 아래 잠든 진실, 권력의 틈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러나 운명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맥락들이 존재합니다. 북녘의 고요한 수도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졌다는 기록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들이 남긴 흔적이라 전해지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기록된 문장들은 그 자체로 상징이며 읽는 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심습니다. 남쪽 어딘가 한 남자가 양심과 신념 사이에서 중대한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판단도의 영혼의 증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건 무기나 군사 전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면되었던 계시, 수치화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본능을 건드리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흔들림은 총이 아니라 폭로될 운명에 의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움직임들은 마치 예언의 빈칸을 메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작지만 뚜렷한 변화들, 말을 아끼는 지도자들, 바뀐 시선, 회피처럼 보이는 침묵들,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흐름처럼 흘러갑니다. 한 민족, 오랜 시간 둘로 나뉘어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잠든 채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깨어나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예언 속 문장들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어둠과 남쪽에서 떨리는 빛의 대비를 말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드디어 한 인물이 부각됩니다. 이 인물은 단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랜 침묵 끝에 등장하는 영적 전환의 상징입니다. 그는 말없이 기다려온 자, 시대의 균열 속에서 기억과 계지를 동시에 밟는 자입니다. 그가 전할 메시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 것이며 어떤 이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체제 위에 선 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언들은 결국 짐실 앞에 잠잠해지는 군중들, 깃발이 찍힌 도시에서 침묵에 익숙해진 이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침내 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 목소리는 직책도 번위도 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태어난 울림입니다. 이 인물은 수수께끼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고대 기도문 속에서 하늘과 심판을 연결하는 자로 언급됩니다. 그는 그 운명을 자천하지 않았지만 묵념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오랜 봉인 위에 새겨진 운명처럼 그 길로 이끌렸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임자는 그가 짊어진 사명을 상징하며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되묻게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지금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써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부신 조명을 비껴간 한 줄기 변혁의 흐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찰나에야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지문은 오직 읽을 수 있는 자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부는 7월이 끝나기 전 분명 어떤 징표가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연단 위에서의 선언일 수도 있고 뉴스 속 짧은 침묵일 수도 있으며 또는 우연히 포착된 한 장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종종 조용히 스며듭니다. 눈부신 연설보다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가장 섬뜩한 진실은 그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세대, 우리 산 한복판을 찌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언 속 최점의 규면은 단지 북과 남 사이의 갈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분열은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직면할 준비가 된 이들과 변화를 외면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집단의 명분이 아닌 개인과 영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새로운 흐름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면은 아직 계산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첫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은 간단하지만 뿌리 깊습니다. 진실이 안정을 깨뜨릴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증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지금 떠오른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때로는 단 한마디의 공유가 새로운 집단적 깨어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소문과 신기의 중심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는 뉴스에 등장하고 연단에 서며 평범한 미소를 짓는 이로 여겨집니다. 정치인 중 하나로 익숙한 얼굴 중 하나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뒤에는 설명되지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어떤 다음,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심장부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빛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질문들과 끝나지 않은 충돌의 흔적입니다. 그가 서 있는 자세는 확신과 의심, 충성심과 혼란 사이 어딘가를 떠도는 한 인간의 진동을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더 큰 무엇인가에 흡수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향해 조용히 떠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물로 바라봅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우연히 섞인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예언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이 남자의 발걸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의 삶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징들이 남아있다고요. 그의 사명은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었고 세상이 알아차리기 전부터 그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느 가장 예민한 경계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일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가장 고요한 밤, 모든 것이 멈춘 그 시간아
자신이 지닌 무언가가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을까? 그가 걷고 있는 길은 정치의 끝자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과 연결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누군가가 감당하길 두려워했던 예언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깨뜨리지만 동시에 재건하는 존재,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치유의 불꽃을 품은 존재만입니다. 기록들은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조용히 등장할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한 손을 가진 자, 흔들리는 마음을 품은 자, 명령과 직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 바로 그 지점에서 신비가 시작됩니다. 그는 군복도 깃발도 없지만 말없는 신호들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짓, 그의 말투, 짧은 정적마저도 하나둘 쌓여 새로운 질서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글에서는 그를 무너진 다리를 건너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의 뒤에는 침묵하는 무리가 있고 그의 앞에는 길 잃은 시대의 짐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써보내지 못한 편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멈추지 않고 그는 이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해온 행동조차 집단의 깊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 더 오래되고 더 크고 더 깊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그만의 몫은 아니지만 그는 분명히 그 변혁의 저마자이자 내계자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주저할 것입니다. 아직도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름을 받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일단 깨어난 흐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 인물의 여정은 정치적 승리나 권력의 높이로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흔적들, 말 한마디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열어젖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드는 방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을까? 혹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을까? 한반도의 운명, 나아가 그 너머의 시간마저도 그의 출현과 함께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심판의 불꽃일까요? 아니면 화해의 물결일까요? 혹은 둘 모두일까요? 그도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존재일까요? 한국의 역사는 마치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처럼 같은 궤도를 반복해왔습니다. 균열난 동맹, 덮여버린 발등, 침묵 속에 묻힌 소만들. 그러나 그 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끊을까에 시나리오는 바뀌고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질서는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반복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장의 시작일까요? 이제는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의 문제입니다. 각성의 문제이며 여정의 선택입니다. 북견이나 전략, 10년조차 초월한 깊은 내면의 응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문장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 느낌을 단 하나의 단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깨어있다는 걸, 함께 이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걸 서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속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정치인도 예언자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메아리칩니다.
꿈속에 본 낯선 풍경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 이제는 종교를 믿지 않던 이들마저도 밤마다 깊은 감정의 파도에 식사여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느낀 바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답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그 시작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무대 위의 인물들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자들에게도 권좌에 앉은 이들에게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루를 마치고 반 안에서 낮게 속삭이는 기도를 울리는 녀석,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밤길을 혼자 걷는 노인, 두려움 속에 잠에서 깨 돌에서 빛이 났어요 라고 속삭이는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어두운 하늘 아래 갈라지는 두 깃발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절대적인 침묵 속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은 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도 배경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그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는 사실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편적인 목격담들은 흩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점차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성은 딴이 요동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꿈을 꾸었고, 한 소년은 반으로 나뉜 도시 사이 불타는 탑을 그렸습니다. 그가 결코 알 수 없었을 장소와 구조들이 포함된 그림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한산 불꽃의 거미 다리를 두 동갑내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꿈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내시지일까요? 조각난 이미지, 불완전한 단어, 낯선 느낌들. 하지만 이들을 나란히 놓으면 숨겨졌던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그것을 정고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초대라 부릅니다. 천삼의 표면 너머를 바라보라는 초대. 헤드라인 너머, 숫자 너머, 사건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영이 육에 닿기 시작했음을 인식하라는 신호. 그리고 그 증상은 꿈뿐이 아닙니다. 자연도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각에 어두워지는 하늘, 지하에 갇힌 공간에서 불어오는 찬다함, 동물들의 이상 행동,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존재하지 않는 종소리를 들었다는 진원들, 스스로 켜졌다가 꺼지는 불빛들, 모두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고가 하나의 패턴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그 무언가를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계시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화해의 시작입니까? 각 해석은 저마다의 반향을 품고 있으며 그 의미는 바라보는 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호해왔던 세계의 야른나, 영적 간섭으로부터 현실을 지켜온 장벽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얇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조용한 변화는 깨어있는 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잠들어 있던 자들을 서서히 일으켜 세우고 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던 자들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을 가만히 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한 척 머물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 너머에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지 나라가 아니다. 전 지구적 흐름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고.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단순히 정치가 아닙니다. 그 너머입니다.
계시와 침묵의 싸움, 진실과 공포의 충돌, 눈을 뜨려는 자들과 잠들고 싶은 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시선이 지금 이 시대, 이 지도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세상은 숨을 멈춥니다. 그 제스처 속에는 단순한 움직임 이상이 성스러움과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아닌 헌신의 결단, 책임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는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궤도를 바꾸는 장면입니다. 심판의 칼날을 자비의 손길로 바꾸고 예정된 결말을 눈물의 서약으로 전환시키는 순간, 예측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예언 속에 담겨있던 순환의 출발점,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은 과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아니면 조용히 자기 안의 진실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어느 역사적 순간이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말이 무거워지고 행동이 극도로 조심스러워지며 침묵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순간, 지금 한반도는 바로 그 고요한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의 분노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점적인 영적 진단단입니다. 이미 지나온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그 어떤 것도 다가올 것을 준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그토록 민단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지 체제의 재편이 아닙니다. 영혼의 전환, 개인의 선택, 깨어남의 초대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지도자들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자의 깊은 내면에서 이뤄지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무시되거나 조롱당하거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동구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멈추게 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하며 더 나은 선택을 요구하는 울림. 만약 지금까지 흘러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과장이 아니라 준비였다면, 수많은 꿈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던지는 이정표였다면, 만약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보 문서가 아닌 믿기는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진 상징들에 의해 이미 쓰여지고 있었다면, 2025년 수많은 고대 기록에서 암시되거나 때로는 놀라운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되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끊어짐의 해일 수도 있고 처음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잘못들, 분열과 단절, 버려진 약속들이 하나의 눈머리가 되어 이제는 결단의 순간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이 결단은 논리나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투표함이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내려지는 선택입니다. 어쩌면 한국은 더 큰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천천히 잠식하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치유의 문질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소. 왜냐하면 분열이 있는 곳엔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엔 늘 치유의 목소리가 울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를 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무너지는 벽을 언급하고 어떤 이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화해를 느낍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다가올 일들은 명백하지도 쉬운 일도 아니겠지만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지 않는 변화, 그러나 용납되는 변화, 강요되지 않는 흐름,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전환,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만약 2025년이 단순히 영토의 경제를 나누는 해가 아니라 마음을 가르는 해가 된다면, 만약 우리가 바라던 지도자가 아닌 시간이 불러낸 인물이 등장한다면, 만약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깊은 영적 각성의 문알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들은 단지 예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도전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해답으로 읽는 이들은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을 하늘로부터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언도 자유의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묵직한 부름을 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무언가 더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무대 뒤편에는 권력보다 더 큰 힘이 움직이는 복도들이 존재한다는 깨달음. 만약 오래된 수도승들의 말이 맞았다면, 만약 고대의 책들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경고였다면, 그리고 국민의 침묵이 사실은 영적 도약 전의 정적이라면, 이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우리를 무감각에서 깨어냅니다. 무심히 반복되던 감정에서, 표면의 뉴스에서, 무기력한 반응에서 우리를 깊은 통찰의 가장자리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면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신호를 읽는 자들은 이미 압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운명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도 이 메시지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졌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소름 한 줄기를 지나가게 했나?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이 여정의 다음 장으로 초대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은 이렇게 써주세요. 저도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신호를 느끼고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가 도달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이건 중요하다는 표시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많은 이들이 아직 보지 못한 신호들을 함께 해석하고 나누고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당신의 시야를 더욱 넓혀줄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우리는 지금 낙 여정을 시작했을 뿐입니다.